심사 결과 집계를 하는 동안 초대 낭송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 초대 낭송 첫 번째 무대입니다. 첫 번째 무대는 대전 본부장 변규리님이십니다. 변규리님께서는 천년사랑이라는 낭송하겠습니다. 변규리 본부장을 모시겠습니다. 천년사랑 작가미상. 천년에 한 알씩 모래를 나르는 황새가 있었단다. 그 모래가 쌓여 산이 될 때까지 너를 사랑하고 싶다. 천년에 한 번 피는 꽃이 있었는데 그 꽃의 꽃잎이 쌓이고 쌓여 하늘에 닿을 때까지 너를 사랑하고 싶다. 학은 1000마리를 접어야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나에겐 너만 있으면 행복하다. 하늘에게 소중한 건 별이고 땅에 소중한 건 꽃이고 나에게 소중한 건 바로 너란다. 내가 한강에 100원을 빠뜨렸을 때 그거 찾을 때까지 우리 사랑하자. 예전엔 모르던 사랑, 지금은 편안할 사랑, 나중엔 편안할 사랑, 바로 너란다. 장미꽃은 사랑, 안개꽃은 죽음을 뜻하는데 난 너에게 안개꽃의 장미를 꽂아주고 싶다. 왜냐면 난 너를 죽도록 사랑하니까. 영원히 맑은 그대, 일생을 통해 만난 이 세상 다 변해도 사랑해요, 영원히. 햇살이 눈부신 날 투명한 유리병에 햇살을 가득 담고 싶다. 너의 흐린 날에 주기 위해서 사랑한단 말이다. 사랑한단 말이다. 사랑한단 말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초대 낭송 두 번째 무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학 채널 리포터이신 윤인국 님께서 신석조 시인의 처용은 말한다를 낭송하시겠습니다. 윤인국 낭송가를 모셔보겠습니다. 처용은 말한다. 신석조. 바람아, 휘젓는 정자나무에 못잎이 다 지겄다. 저녁 수풀에 수렁거리는 가랑잎 소리, 소슬한 삭까지 흔드는 소리, 휘영청 밝은 달은 천지를 뒤덮는데 깊은 설레임이 나를 되살려 놓노라. 아, 밤이 나에게 형체를 주고 슬픈 탈모습에 떠오르는 영혼의 극한 부르짖음 어찌할까나.
무슨 운명의 여신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도 육체까지 이끌리게 하는가? 무슨 목숨의 꽃 한 이파리가 나로 하여금 이다지도 기찬 형형으로 되살아나게 하는가? 저 그리운 연못은 거친 갈대 우거져서 떠도는 바람결에도 몸을 떨며 제읍을 한다. 굽이 많은 바다다운 푸른물 거울은 나의 뜰이었어라. 밤들어 논이다가 돌아와 자리에 보니 가라리 내쉬어라. 그리운 그대, 꽃 같은 그대, 끌어안는 두 팔 안에 꿀처럼 달고 비단처럼 곱던 그대. 내가 그대를 떠날 때 어리석은 미련을 남기지 않았어라. 꽃물진 그대 살갗이 외람한 욕심의 손에 이끌릴 때 나는 너그러운 바다 같은 눈매와 점잖은 맵시로 싱그러운 노래를 부르며 나의 뜰을 내렸노라. 나의 뜰, 우리만의 즐거웠던 그 뜰을. 아, 이 무슨 가면, 이 무슨 공허한 달인가. 아름다운 것은 멸하여 가고 잊기 어려운 회하늘 찌꺼기만 천추에 남는구나. 그르친 용의 아들이여, 조용, 도도, 애절도, 어떠한 관념 규제도 내 마음을 편안히 하지는 못한다. 지금 빈 달빛을 안고 폐허에 서성거리는 나. 오, 우스꽝스런 재웅이여.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사평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사평은 심사위원 모두를 대표해서 저희 문학 채널 김웅식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웅식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모두 27분의 낭송, 그 중에 이제 2명이 이제 불참을 하셨고요. 그래서 여러 길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메모한 내용만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시 산수유 꽃담길, 홍준경 시인의 시는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낭송도 시조답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조답게 낭송하지 않고 마치 자유시 낭송하듯이 낭송을 하셨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시조는 시조답게 해야 됩니다. 초장, 중장, 종장, 이걸 분명히 구분을 해서 우리가락, 어깨춤이 추어지는 그러한 흥겨운 이 율동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마치 내레이션 하듯이 수필 읽듯이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건 그냥 문장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건 시조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시조를
낭송할 때는 자유시처럼 하면은 안 됩니다. 다음에 이제 또 여기 표시된 게 있는데, 고삿길, 산수유, 꽃담 이렇게 띄웠어요. 물론 표기에도 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산수유 띄우고 꽃담 하면은 별개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꽃담이 산수유와 어우러진 꽃담이기 때문에 산수유 꽃담 이거 붙여야 됩니다. 띄어쓰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말에 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산수유 꽃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말을 그대로 제대로 살리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쓰여져 있는 대로 그대로 낭송하면 안 됩니다. 우리말에 맞게 낭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말 중에 봄이 되면 벌나비가 날아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벌, 나비가 날아오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벌나비라는 것은 띄어져서 있지만은 봄을 나타내는 어떤 벌나비, 꽃을 찾는 하나의 곤충으로 이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벌과 나비는 똑같은 걸로 다 통칭해서 벌나비 해줘야 되는데, 잔치벌인 벌, 나비들 그러면 따로따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 띄어져 있다 하더라도 벌나비들 이미 상징이 돼 있어요. 봄에 나타나는 곤충의 벌과 나비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우리 낭송가들이 많이 이게 좀 잘못되는 것 중에 하나, 말도 아닌 것을 따로 떼가지고 말인 것처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끝내는데, 입니다가 뭐예요? 띄우면은 띄운 말 그 묶음 속에는 의미가 하나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강물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입니다는 무슨 의미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입니다는 반드시 앞에 어떤 본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액션이나 또는 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는 어떻게 보면 전미사죠. 전미사. 입니다는 다른 말에 기생충처럼 붙어가지고 독립할 수, 그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물입니다 이래가지고 아주 멋있는 것처럼 했는데 우리말 파괴입니다. 이건 우리말 훼손한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있어요. 이게 붙여서 있지만 띄우는 거, 또 띄어져 있지만 붙여야 될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산수유 꽃담길은 그렇게 메모를 했고요. 다음에 산수유꽃 진자리, 나태주 시인의 이 시를 들으면서 참 여러분들 왜 그렇게 낭송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산수유 꽃 진자리,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산수유 꽃 진자리, 이거는 산수유 하면은 지금 우리는 산수유, 노란 산수유 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산수유 하면은 벌써 색깔이 달라져요. 빨간색입니다. 산수유 열매는 빨간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산수유 꽃까지 붙여줘야 돼요. 산수유 꽃 진자리 해야지 우리말이 제대로 완성이 되는데, 산수유 꽃 진자리 이거 한번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산수유, 꽃진자리,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말이 제대로 되게 쓰여져 있는 대로 보다도 이 언어 습관, 5,000년 동안 우리가 갈고 닦은 그 언어, 말, 문자는 그로부터 한 3,000년 전 뒤로 3,500년이나 지난 뒤에 문자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배님은 말, 이 발음이 먼저고 문자는 나중에 그 말을 어떻게 표기할까 고민하다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반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문자가 생긴 건데, 그러니까 우리말을 제대로 표현하려면은 글자를 어떻게 쓸까 연구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말을 완벽하게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문자가. 그러니까 말이 먼저예요. 그래서 산수유꽃, 진자리, 말이 되게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좋은 언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언어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한다 이러면 정말 사랑이 느껴지는데, 사랑한다 이러면은 입만 사랑해, 입으로만, 영혼 없는 사랑. 그게 아니라 사랑한다 이러면은 정말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발음을 왜 못하냔 말이에요.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은 왜 놓치냔 말이에요. 글자 읽기에 급급한 낭송, 이건 신앙송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가슴으로 그 낭송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막 이게 오글오글하게 막 느껴지는, 소름 돋게 하는 그런 낭송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한다. 사랑 느껴져요? 여러분들 좀 그런 언어를 한번 발음을 연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과 연 사이를 갖다가 이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시는 여백의미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살려주지 못하고 다음 줄과 그대로 연결을 하면은 수필이 돼요. 수필. 그리고 본뜻이 왜곡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산수유꽃, 진자리, 1년과 2년 사이를 마음 놓고 말해줄 사람 없어. 이 도치법입니다. 이 마음 놓고 말해줄 사람 없어, 이것은 그 이유가 되기 때문에 맨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두 줄을 먼저 이제 쓴 뒤에 어떤 말이냐면 마음 놓고 말해줄 사람 없어. 그래서 그랬어. 어떤 때문에를 갖다가 나중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음 년에 첫 줄로 그냥 막 이어붙여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놓고 말해줄 사람 없어 산수유꽃 옆에 와 무심, 막 이렇게 이어붙인단 말이에요. 시의 파괴입니다. 파괴. 시인이 보면 놀래 자빠져요. 내 시 낭송하지 마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겐가 말해주긴 해야겠는데 마음 놓고 말해줄 사람 없어 하고 완전 마침으로 낮은 도톤으로 끝낸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년 첫 줄을 산수유꽃 옆에와 무심히 중얼거린 소리, 이렇게 이제 다른 분위기를 바꿔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천년 마지막 줄하고 두 번째 연 첫 줄을 이어붙이면은 시의 이해도도 떨어지는 멍청한 낭송가.
시인이 제대로 쓴 시를 갖다가 망치는 낭송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송가들이 부끄러운 꼴을 당하는 겁니다. 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뜻을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뭐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는데 뭐 입니다 뭐 하는 그런 거, 강물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강물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근데 앉는다 이것도 역시 띄어져 써 있긴 하지만 앞에 뭐가 앉는다는 거야? 본체가 있어야 됩니다. 본체. 앉는다는 그 주변의 포장지예요. 포장지. 알맹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피어나지 않는다 하고 따로 떼가지고 앉는다를 굉장히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말 파괴입니다. 이게 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면은 완벽한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피어나지 않는다만 따로 강조를 독립시키는 이런 아주 참 부끄러운 우리 표현이죠.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장음과 단음을 제대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장음으로 해야 될 걸 단음으로 발음하면은 내용이 달라집니다. 시의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장음은 사람입니다. 사람. 전체 시 내용 중에 다른 거 다 못했어도 이 사람, 이 사자를 장음으로 발음하고 람 이렇게 붙이면은 다 살아나요. 다른 곳을 못해도 장음을 제대로 발음했구나. 사람, 너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해서 사람을 가졌는가 이렇게 사자를 길게 발음하면은 맛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게 맛이 없어요.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사자를 장음으로 넣으면은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장음을 장음대로 해줘야 되는데 왜 사람을 그냥 사람하고 짧게 내. 왜냐하면 장음으로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잠깐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우리말이 계속 이어져 나오면서 발전되면서 굳어진 장음은 뭐냐면 우리 사람은 어느 것, 어느 존재, 어느 동물보다도 어느 사물보다도 가장 위대한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자의 장음을 반드시 내줘야 돼요. 대한민국 했을 때 대한민국 이렇게 대자를 장음으로 해줘야지 맞는 겁니다.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때도 따단 하면 대한민국 해서 장음으로 전 국민이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장음도 모르고 대한민국 만세 이런 꼴불견들이 우리 낭송가에 많단 말이에요. 그 수없이 공부를 해놓고 인간에게 위로운 거, 꼭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은 장음입니다. 그리고 플러스가 되는 요소 마이너스보다도 작다 이거는 단음이지만 크다, 많다, 멀다, 환하다, 대단하다 이런 것들은 첫 글자에 전부 장음입니다. 많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밝고 플러스적인 요소의 내용이 있는 건 장음이고
어둡고 작고 쬐끔하고 미세하고 별거 아닌 거, 이런 것들은 단음으로 일단 머릿속에 두면 됩니다. 우주 만물도 달, 별, 이거 다 장음이에요. 이 우주 전체. 그러나 낮과 밤 했을 때 깜깜한 밤은 우주의 섭리이긴 하지만 이것은 좀 미안하게 단음입니다. 깜깜한 밤은 왜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에 올리는 것은 인간에게 중요한 거, 그런 음식들을 올렸거든요.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들은 얘기를 할 때 장음으로 발음합니다. 감, 사과, 대추, 또 뭐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밤이 있어요. 밤. 이걸 장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미안하게 깜깜한 밤은 우주 전체의 섭리지만 단음으로 우리는 표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메모된 내용만 하다가 이건 반절도 못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심사 결과 발표 함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제30회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전라남도 구례 산수유꽃 신앙송대 특별상입니다. 참가번호 25번 황기호님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특별상 시상은 산수유 시인이신 홍준경 시인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홍준경 시인님 나와주세요. 네, 수상자분과 서로 마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상식 서빙하기로 하셨던 분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네, 부탁드립니다. 자, 두 분 서로 마주봐 주시고요. 네, 특별상 황기호. 이 사람은 ETV 문학 채널이 전라남도 구례 산수유 마을에서 개최한 제30회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산수유꽃 신앙송 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을 거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22일 문학채널 대표 김흥식 대독. 네, 축하합니다. 상장 받으시고요. 두 분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네, 두 분 같이 상장은 펼쳐서. 네. 자, 사진 찍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예쁘게 찰칵. 네, 상 받으신 분은 잠깐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 특별상 또 한 분 발표하겠습니다. 또 한 분은 과연 누굴까요? 네, 두구두구두구. 네, 참가번호 오늘 현장 접수하신 분이에요. 참가번호 27번 김춘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김춘님, 참가번호 27번 김춘님. 네, 서로 마주봐 주시고요. 특별상 김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상장 받으시고요. 두 분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네, 러브러브도 하시고요. 네, 축하합니다. 네, 상장은 펼쳐서. 네, 이왕이면 마스크 벗으시면 멋진 모습이 나올 텐데 비밀이 있으신가 보네요. 네, 상장 펴서 사진 찍겠습니다. 자, 상장 폈어요. 네, 하나, 둘, 셋, 찰칵. 멋지게. 네, 들어가 주시고요. 네, 오늘 시상을 해주신 홍준경 시인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대회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발표하겠습니다. 제30회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전라남도 구례 산수유 마을에서 개최한 산수유꽃 신앙송 대회 우수상이 되겠습니다. 참가번호 19번 이화영님 축하합니다. 네, 나오시고요. 우리 남미숙 낭송가님 시상식 부탁합니다. 네, 자,
이화영님 나와주시고요. 네. 자, 우수상 이화영. 이 사람은 ETV 문학 채널이 전라남도 구례 산수유마을에서 개최한 제30회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산수유꽃 신앙송 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을 거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22일 문학 채널 대표 김흥식 대독. 네, 상장 받으시고요. 네, 축하합니다. 두 분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네. 네, 찍으셨나요? 그러면 이화영님은 잠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어우 러브러브 러브러브. 네, 한 분 더 시상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상 또 한 분 발표하겠습니다. 제30회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대회 우수상 참가번호 22번 조윤선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조윤선님. 오늘 시상식은 문학채널 울산 본부장이신 남미숙 낭송가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두 분 서로 마주 봐주시고요. 네, 우수상 조윤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상장 받으시고요. 네, 두 분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상금 날아가지 않게끔 잘 받아주시고요. 자, 멋지게 예쁘게 찰칵 찍어주세요.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남미숙 낭송가님 시상식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최우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최우수상 시상은 저희 ETV 문학채널 김흥식 대표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전라남도 구례 산수유마을에서 열린 즉석 신앙송대회 최우수상입니다. 참가번호 이때는 진짜 두두두두가 되는데 와, 제 가슴이 떨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죠. 얼마나 우리 막 달려오고 싶었는데 쉽게 통과도 안 해주고 그랬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최우수상 참가번호 9번 나정옥님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서로 마주 봐주시고요. 네. 최우수상 나정옥. 이 사람은 ETV 문학 채널이 전라남도 구례 산수유마을에서 개최한 제30회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산수유꽃 신앙송 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을 거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22일 문학 채널 대표 김흥식. 네, 축하합니다. 상장 받으시고요. 상금도 확인하시고요. 두 분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네, 좀 다정하게 찍으세요. 자, 팔짱도 끼면 더 좋고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멋지게 찰칵. 됐나요? 네, 이대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오늘 수상하신 5분 나오시고요. 오늘 시상식 해주신 2분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심사위원으로 수고하신 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제 가시기 싫은가 봐요. 안 나오신 것 보니까. 자, 수상하신 분들은 상장을 펴서 앞 가운데 쓰시고, 그 다음에 오늘 시상식 하신 분, 그리고 해주신 분들, 그리고 심사위원분들 모두 다 함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상 받으신 분들 가운데 5분 서주시고요. 네, 다 모이셨습니까? 네. 이쪽으로 오세요. 저를 너무 무서워하나? 왜 이렇게 저 옆으로는 없죠? 자, 우리 어디 왔죠? 홍준경 시인님 댁 왔죠? 자, 우리 어디 왔죠? 홍준경 시인님 자택에 왔죠? 우리 다시 한번 홍준경 하면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두 번째, 무슨
낭송대회, 산수유꽃 낭송대회죠. 산수유하면 파이팅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주최했죠? 문학채널. 문학채널 하면 파이팅하고 끝나겠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 수 있게끔. 소리가 작으면 저는 계속합니다. 이제 가시는 분들 가시더라도 저 혼자라도 합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홍준경. 네, 그 다음 산수유 문학채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봄빛 속에 떠난 사람 봄빛 맞으며 돌아왔네. 그때 그날은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전라남도 구례 산수유 마을에서 펼쳐진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그 30번째 대회인 산수유꽃 신앙송 대회를 보셨습니다. 저희 문학채널은 오는 4월 12일 오후 3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학원농장의 유채꽃밭에서 봄꽃 신앙송 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정주 시인의 미당시문학관 탐방을 곁들인 이번 대회 지정시는 복효근 시인의 목련후기, 신경림 시인의 봄의 노래, 이채 시인의 내 가슴에도 봄이 오나봐, 그리고 정호승 시인의 봄길입니다. 서정주 문학관에서는 대한민국 10대 낭송가 도전 영상 녹화도 진행됩니다. 이번 31번째 대회가 열리는 학원농장은 청보리와 유채꽃밭이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는 4월 12일 토요일 유채꽃이 만발한 전북 고창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미숙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때 그날은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오늘 이 시간 너무나 아쉬워. 서로가 울면서 장밖을 보내. 봄비가 되어 돌아온 사랑 비가 되어 가슴 적시네. 오늘 이 시간 너무나 아쉬워. 서로가 울면서 장밖을 보내. 봄비가 되어 돌아온 사람 비가 되어 가슴 적시네.